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역사적인 날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7,900달러, 10만 8,000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거론이 되는데 앞서서가 아니라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텍사스 쪽에서 전략 비추관이 일단 통과가 다 됐고 주지사 서명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도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시장의 투심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면서 탐욕 지수도 70까지 올라온 게 확인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루간의 흐름들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그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아시아 증시 쪽 개장하면서 다시 시장에서 요렇게 펌핑이 나왔다가 요렇게 펌핑이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되는 신고가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알트코인은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줬냐? 비트코인이 2% 오른 거면 정말 많이 오른 거잖아요. 시총이 크니까. 근데 알트도 그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은 2,590달러 나타내고 있고 솔라나도 이제 1% 가량, 도지가 이제 그나마 3% 올라줬었고, 그러니까 약간 비트코인 쪽에 여전히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 시즌 지수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보합권을 나타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제 도미넌스 자체가 굉장히 좋게 유지가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3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도 보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 보기 전에 요거가 이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슈퍼파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유자 수나 시장 영향력을 모두 다 압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블룸미디어의 기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굳히고 있다. 리버라고 하는 거래 플랫폼 업체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관한 보유량 그리고 채굴, 개발, 투자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전 불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 그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적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집권 당시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폴 애킨스 집권 당시에 게리 겐슬러 집권 당시에 그 계속 규제를 했잖아요. 이 시장이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우리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저는 이제 또 크립토 시장에 몸담은 지가 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어요. 벌써 한 3년 전이죠. 그때 이제 미국이 계속 암호화폐 그 거래소라든지 특히나 거래소 규제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낸스의 CEO인 자오 창펑이 사실상 본인 나라랑 크게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막 잡아들여서 신문하고 출석해라 이러고 남의 나라 사람을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한 남의 나라 사람을 약간 이런 딱 그런 뭐 시나리오가 좀 펼쳐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월가의 거래소가 개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조작이다 사기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이 시장을 가져가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선택했던 거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계속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제하고 힘들게 하는 틈을 타서 이제 본인들의 거래소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가져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대놓고 암호화폐 시장을 품에 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그 미국의 기축 통화 그리고 뭔가 이 중앙 집권적인 통화 비판 때문에 사토시가 만들어놨던 생태계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대국이 가져가게 되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늘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집계를 보면은 미국이 비트코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굳히고 있고요. 전체 공급량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공급량이기도 하고, 사실 스트래티지도 이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으로 유명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공개 기업의 소유분은 94.8%에 달하고 비트코인 관련 개발자 중 82%가 미국의 기반이고요. 벤처 투자금의 약 70%도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채굴 산업도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굴 우리나라 와서 해, 약간 이게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150개 이상의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 있고 1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대형 채굴 시설도 40곳 이상입니다. 이들 기업은 2021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42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창출했고요. 채굴 투자 규모도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을 보유한 미국인의 수는 5천만 명이 됐고요. 금을 보유한 미국인의 수인 3,700만 명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금 투자보다 비트코인 투자를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국민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골드와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정부 측에서는 약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대학 기금인 예일과 하버드, MIT와 미시간대 등도 관련 자산에 투자 중입니다. 시타델과 밀레니엄 등 헤지펀드와 대형 보험사들도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은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가져갔습니다.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사토시가 꿈꿨던 건 탈중앙화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중앙화된 그런 나라가 결국은 이 시장을 흡수하는 게 금융시장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패러다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우리의 유토피아가 역시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 한 가지,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은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전략 비축안 통과가 됐습니다. 비축 법안을 찬성 105표로 통과시켰고요. 주정부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진행이 요만큼 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주 중에는 그 주지사 서명에서 막힌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이 찬성이 105표 그리고 반대가 23표 압도적으로 지금 이겼어요. 그래서 이게 하원 통과까지 마쳤기 때문에 주지사 최종 서명이 들어가면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지사 쪽에서 요거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시장을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SEC 쪽 이야기인데, 일단 폴 애킨스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SEC 위원장으로서 이제 우선순위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해서 가상자산의 발행과 보관 그리고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확립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제가 그 자세히 좀 얘기할 게 있기는 있었는데, 그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 외에도 트론 소송에 대한 입장 등의 질문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이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과 그 트럼프와의 이해관계가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정치적인 어떤 스캔들적으로 지금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트론의 창시자가 그 트럼프 밈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로서 식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트론의 창시자는 워낙 업계에서 이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만찬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그 너무 직전에 그걸 산 거죠. 트럼프 밈코인은.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그 이해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사실 이런
불법 거래다라고 한다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의심 가는 거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규제를 사실 SEC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참모진을 다 심어둔 거죠. 이제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로 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문제를 파헤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트론에 대한 입장 질문도 요번에 좀 진행이 됐다고 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트론의 설립자인 저스틴 선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이제 일가 재단이죠. 3천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구매했고 그리고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만찬에 참석을 한다고 밝혔고 요거를 SEC가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고 너희가 이런 걸 파헤치는 기관인데 워낙 폴 애킨스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게 진행이 될까? 이런 또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애킨스는 트론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SEC는 밈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는 대답을 했는데요. 아마 트론을 그렇게까지 철저히 조사할까요? 그런 생각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알트코인 쪽 이제 현물 ETF 승인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요. 그 제임스 C. 파크가 그 SEC의 알트코인 현물 ETF 심사 자체가 좀 지연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자신의 X를 통해서 여러 가상자산 ETF에 대한 그 SEC의 심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승인 시점은 올해 하반기쯤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계속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죠. XRP 쪽 반려가 아니고 지연됐고 그다음에 솔라나 쪽 지연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에 관해서도 이제 지연될 가능성 크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조항 들어간 것도 지연이 됐고 그래서 아마 요거는 우리가 하반기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승인이 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깜짝 승인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근데 이게 승인이 난다고 해서 막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폭발적이다라고까지는 보여지지 않아요.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비트코인 처음에 승인 났었을 때는 이제 가격 반등의 신호가 됐는데 그 오히려 이더리움 승인 났었을 때는 그렇게 가격 반응도가 미비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도 그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저스틴 선 그 X예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그 저녁 만찬에 참석을 하고 트럼프 토큰의 최대 보유자로 VIP 투어 코스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자기 코인 많이 산 사람한테 투어 코스도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게 돼서 좀 영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열렬한 팬으로서 그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서술을 했고요. 일단 1월 달에 트럼프 토큰 출시 당시에 그 80만 개를 획득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구매를 지속을 해서 현재 약 150만 개의 트럼프 토큰을 보유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해당 월렛 주소가 암호화폐 거래소 ASTX 소유라는 사실을 밝혔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게 왜 이해관계에 관해서 계속 의혹이 나오냐면은 과거에도 저스틴 선 자체가 트럼프 가문이 진행하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있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그거를 약 3천만 달러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구매해서 가장 큰 투자자로 거듭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둘이 또 약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성 뭔가 둘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 액션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SEC가 조사를 해라 그거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폴 애킨슨의 이야기도 제가 전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짤막짤막한 뉴스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요. 하나로 약 100조 원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글래스노드는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한 주새 8% 증가를 했고 이 부분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건 이제 제가
어떻게 야기가 되는지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죠. 같이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스크포스 팀 있잖아요. 암호화폐 쪽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규제 지침 초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미카라고 하는 이제 규제 지침에 관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시장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고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그 초안이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 선물 그 CME에서 19일 XRP의 선물 상품 거래량이 하루 약 600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이더리움의 선물 상품 거래량을 압도했다고 해요. 인상적인 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선물이 더 위험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현물을 출시시켜주지 않는다 그런 게 이게 좀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앞선 기사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사실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오늘 나온 뉴스들 다 거의 전해드렸고요. 오늘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